자, 문제 101번. 3일 현재 직접 노무시간에 기초하여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1시간당 15만원에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일은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파악된 활동 중심점별 원가 동인과 활동 원가 배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원가 동인 배부율 500개 부품 직접 노무시간 5시간 검사시간 5분이 소요되는 1번의 작업으로 배치로 100대의 제품이 제휴되었다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에 비해 제품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겠는가. 자, 문제는 제품 단위당 제조간접원가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원가 계산, 제조간접원가 배부 방식을 하면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BC 원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자, 우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총 제조간접원가 자, 직접 노무시간 시간당 15만원 배부 자, 근데 우리 제품 총 발생한 직접 노무시간, 총 발생 직접 노무시간인데, 자, 한 번에 500개 부품 직접 노무시간 5시간, 검사시간 5분이 소요되는 한 번의 작업 배치로 100개의 제품이 제였다면, 자, 100대 생산되는데, 직접 노무시 총 5시간이죠. 5시간. 500개의 부품, 직접 노무시간 5시간, 검사시간 5분이 소요되는 한 번의 작업으로 100개의 제품이 제었다면 100개 제품 하는데 5시간 걸렸다는 거고요. 자, 그럼 5시간 곱하기 15만원. $75만원이고요. 자, 여기가 100개니까 그러면 제품 개당 100개 나누면 되겠죠. 개당 7,500이 배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해볼게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대 기준. 100대 기준으로 500개 부품이 들어가고요. 500개 부품인데 부품당 1,000원이고요. 자, 100개 기준으로 5시간 시간당 12,000원이고요. 조립활동 더하기 검사시간. 자, 100개 생산하는데 5분. 근데 분당 10,000원입니다. 100대 생산된 총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이죠. 500개 1,000원, 5시간 12,000원, 5분 분당 10,000원. 자, 100대 관련된 총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볼게요. $61만원이고요. 100대 생산하는데 총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이 61만원이니까 그러면 개당 6,100이 배부되겠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7,500 배부, 활동 기준은 6,100 배부. 자, 정답은
7,500에서 6,100을 빼면 1,400 감소입니다. 1,400 감소. 활동 기준으로 하게 되면 1,400 감소죠. 자, 문제. 100대 기준으로 500개 부품. 100대 기준으로 5시간. 100대 기준으로 5분. 그래서 각각 배분율 적용해서 100개 기준으로 총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배부액 61만원. 근데 우리 문제는 개당이니까, 제품 한 개당이니까, 제품 단위당이니까, 제품 단위당 6,100. 자, 여기도 우리 100대 기준으로 5시간 소요되니까, 시간당 15만원. 100대 기준으로 5시간, 15만원, 75만원인데, 개당 7,500 배부. 계산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2번. 원가조업도 이익 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가? 자, 1번. 원가 수익, 원가 행태, 선형입니다. 3번.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생산량 이꼴 판매량. 손익분기점의 순이익이 저렴으로 법인세하고 법인세가 없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법인세는 없죠. 2번. 공원이익이 총 고정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3번. 안전 한계율은 얼마인가? 자, 우선 안전 한계율은 현 매출액에서 손익분기 매출액을 빼면 됩니다. 현재 매출액은 나와 있죠. 500만원.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인데요. 우선 공원이익률을 볼게요. 자, 매출액분의 공원이익. 공원이익률은 매출액 500. 자, 공원이익 300. 그래서 공원이익률은 60%고요. 자,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는 제로.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60%. 자, 고정원가 180만원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할 수 있을 겁니다. 300만원이고요. 자, 안전한계율은 500분의 200, 40%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4번. 3위는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100원, 단위당 변동없고 50, 연간 고정원가는 5만원이며 단기에 만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하나씩 적어볼게요. 판매가격 100이고요. 단위당 변동원가 50, 고정원가 5만원. 만원의 영업이익 목표. 자, 공원이익률은 판매가격분의 공원이익. 판매가격분의 판매가격 빼기 변동원가. 판매가격분의 공원이익 50%가 됩니다.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50이고요. 1번, 2번 틀린 내용이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인가?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50%. 고정비 55만원.
자,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10만원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만원. 자, 105번. 3위는 지난해 제품 만 단위를 판매하여 100만원 이익을 보고했으며 손익분기점은 8,000단위였습니다. 만약 판매 가격을 제품 단위당 100원 감소시키면 새로운 손익분기점은 몇 단위인가? 단위당 공원이익을 K로 할게요.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난해 만개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자, 고정비 해서 이익이 100만원. 손익분기점은 8,000개였습니다. 그러면 8,000개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빼기 고정비는 제로. 자, 이 두 가지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죠.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해서 고정비는 8,000K. 그럼 100만원 나누기 2,000K 하면 K는 500이 나올 겁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은 500. 고정비는 400만원 나옵니다. 자, 만약 제품 판매 가격을 100원 감소시키면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이 400이 되겠죠. 자, K가 단위당 공원이익이 400일 때 새로운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손익분기점. 자, 그러면 여기 400 곱하기 Q 손익분기점 고정비 400만원 이익은 제로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만개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우선 이 식도, 이 식만 여러분들이 좀 몇 번 연습하시면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판매량 빼기 고정비는 이익이다. 그래서 만개 판매할 때 100만원, 8,000개 손익분기점, 식 2개, 미지수 2개, 단위당 공원이익 고정비 구하고요. 근데 제품 판매 가격을 100 하락시키면 단위당 공원이익도 100이 떨어질 겁니다. P 빼기 V니까 100 하락하면 단위당 공원이익도 400이 됩니다. 그래서 식 두고요. 푸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106번. 다음 중 책임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책임회계 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중심점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죠.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 있어야 된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책임중심점, 책임을 지는 조직의 부분을 말합니다. 3번. 책임회계 제도에서는 우리 분권화, 관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분권화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4번. 우리 책임중심점은 분석에 따라 수익중심점, 원가중심점, 이익중심점, 투자중심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7번. 자, 가장 옳은 것. 우리 원가 중심점은 특히 제조부서. 그다음 구매 부분도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차는 것 때문에 원가 중심점이죠. 판매부서. 판매부서는 수익 중심점 또는 이익 중심점. 이때 공원이익 중심점. 근데
좀 더 이제 그 판매한 비용까지 책임을 지게 하려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판매 부서는 공헌이익, 이익 중심점 성과평가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투자 중심점은 이제 분권화된 조직, 각 사업부. 정답 3번이고요. 108번. 사업부별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만 성과평가할 때 고려해야 되고요. 3번 볼게요. 여러 사업부의 공통으로 관련된 공통 고정원가를 특정 사업부의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성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공통 고정원가, 본사 건물의 어떤 감가상각비, 본사에 있는 최고 경영자의 급여, 이런 부분을 특정 사업부에 다 몰빵을 하게 되면 그 사업부의 성과가 이익이 안 좋아지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에 통제 불능 원가는 성과평가할 때 고려하면 안 됩니다. 자, 109번.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입니다. 109번. BP 빼기 SV는 예산 단위당 공헌이익이고요. BQ는 예산 판매량. 그래서 공헌이익 접근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우선 차이 분석을 해볼게요. 이 숫자, 요 식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투입 문제입니다. 자, A 실제 매출선 180개, AQ 180개, B 180개, 180, 180, 예산 매출 200, 150. 자, BP, SV, A, 예산 판매 가격, 예산 변동가 2,000, 1,200. B 3,000, 2,000. 자, 실제 가격 2,200, 2,900. SV 1,200, 2,000. 자, SV 1,200, 2,000. BP 2,000, 3,000. 실제 판매 수량 180, 180. 예산 판매 수량 200, 150. 자, 이렇게 해서 투입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계산될 겁니다. 정답은 꼴바르지 않는 것. 자, 제품 B의 경우 실제 판매 가격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므로 불리한 매출 총 차이가 발생했다. 자, B만 해볼게요. B만 해보겠습니다. 자, B의 경우 실제 판매 가격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므로 불리한 매출 총 차이가 발생했다. 자, 전체는 우리 이거는 이제 불리한 매출 가격 차이지만 전체를 보면 매출 조업도 차이가 유리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게 되면
예상보다 실제 공은익이 더 크죠. 그래서 매출 총 차이는 유리한 차이입니다. B 기준으로, B만 기준으로 유리한 차이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조업부 차이가 유리하죠. 매출 조업부 차이. 110번. 투자 수익률에 근거한 성과평가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일반적으로 매출액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투자 수익률은 증가된다. 자, 우선 식을 하나 적어볼게요. 자, 원래 투자자산분의 영업이익, 투자 수익률인데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매출액분의 영업이익률을 매출액 이익률, 투자자산분의 매출액을 자산회전율, 자, 일반적으로 매출액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이게 감소하면 투자 수익률 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자, 사업부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액 함께 고려하는 성과평가입니다. 매출액 이익률과 자산회전율을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합니다. 회사 전체 최저 필수익률 상회하는 투자안이 개별 투자 중심점 투자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가 포기되는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된다. 우리 투자 수익률법 준최저가 문제. 1조 투자해서 1,000억 버는 투자대안과 1,0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버는 투자대안. 그러니까 사실 비교하면 회사 전체를 보게 되면 1조 투자해서 1,000억 버는 투자 대안이 훨씬 크죠. 비록 투자 수익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근데 단순 투자 수익률로 의사결정하게 되면 1,0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투자하는 50% 투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 이런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투자 수익률법의 치명적인 단점. 그래서 잔여익법과 투자 수익률법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111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다른 조건 일정하도 가정하면 비영업자산을 늘려야 된다. 아니죠. 우리 경제적 부가가치. 자, 세후 실질 영업이익. 세후 실질 영업이익. 자,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경제적 부가가치를 낸 방안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판매관리비를 줄이거나 판매관리비 줄이면 영업이익이 증가되죠. 비영업자산을 늘리면 이 부위에 감소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매출액 늘리면 요거 늘어나면 증가되고요. 자본비용 줄이면 이거 증가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2번. 자, 관련원가. 3일은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4개 보유하고 있다. 흠집이 없는 정상적인 A의 판매 가격은 300원이다. 제품 A의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원가,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원이 투입되었다.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외부의 단위당 150원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5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관련원가로 옳은 것. 자, 실제 우리가 제품 A를 더 비싼 가격에 처분하려면 판매관리비가 15원 소요되죠. 그래서 이 15원이 관련원가입니다. 이미 과거에 발생한 변동제조원가,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비관련원가고요. 정답 2번입니다. 113번. 3일의 부품 제조와 대한 원가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재료 200원, 직접 노무 50원, 변동 제조 원자원가 50원, 총 고정 제조 원자원가 60만원, 생산량 2만 단위. 외부 제조업자가 이 부품에 필요한 2만 단위를
전량 납품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재정원자본가의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면 최대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가격은 얼마인가? 자, 두 개 같이 일치시키는 접점이 있겠죠. 자, 우선 자, 2만 개 곱하기 가격 이퀄 이게 증가되는 만큼 제조 비용이 감소가 되는데, 자, 2만 개. 일단 변동비 직접 재료원가 200, 직접 노무원가 50, 변동 재료원자본가 50. 자, 그 다음 총 고정 재료원자본가가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면, 자, 3분의 1이니까 20만 원이죠. 60만 원 중에 20만 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원가, 늘어나는 구입비용. 같아지는 점이 구입 가격입니다. $310원이 됩니다. 내부 구입가는 $310원이 됩니다. 자, 이때 최대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구입 가격이 310원인데 이보다 더 비싸면 못 사는 거죠. 이게 더 크니까. 같아지는 점이 310원. 114번. 3일은 파손된 제품 50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을 20만 원 들여 재작업을 하는 경우 3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고 재작업을 하지 않으면 27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재작업을 할 경우 기회원가는 얼마인가? 정분 수익, 정분 비용인데 실제 우리가 20만 원 들여서 재작업을 하게 되면 3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익이 되겠죠. 자, 정분 수익은 재작업하면 플러스 300만 원에 팔 수 있고요. 근데 기존에 파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얼마? 270만 원 포기해야 되고요. 270만 원이 기회원가죠. 실제 수익은 30만 원 증가됩니다. 정분 비용. 자, 추가 재작업을 하는데 플러스 20만 원 증가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분 이익은 30만 원 빼기 20만 원이니까 플러스 10만 원 되죠. 될 때 기회원가는 270만 원. 포기를 해야 되니까. 115번. 특별 주민 요청 받았습니다. 현재 여유 생산 시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회사의 경영자가 특별 주민 수락 여부에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원가는, 자, 우리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자본가. 회피 가능 원가니까. 근데 고정 제조원자본은 회피 불능 원가니까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16번. 3일의 단기말 순장부가액이 30만 원인 기존의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법인세율 20%라 가정하면 위 거래로 인한 순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유출. 기계장치 구입하니까 100만 원 유출이 되겠죠. 새 기계. 근데 기존 장치를 처분하니까 현금 유입액이 될 건데, 자, 50만 원에 처분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법인세가 있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 순장부가액 30만 원. 자, 20%. 법인세까지 감안한 현금 유입액은 자, 46만 원입니다. 이만큼 플러스고요. 이만큼 마이너스니까 순연금은 마이너스 54만 원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117번. 3위는 당기초의 내용연수 5년에 잔존가치가 없는 새 기계 1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기계는 정액법으로 상각될 예정입니다. 매년 50만원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할인율을 적용하고요. 법인세는 매년 40% 가정합니다. 자, 투자안의 순현재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빼기 현금 출의 현재가치. 자, 매년 50만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현금 유입.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현금 유입. 50만원. 법인세 40%고요. 자, 감가상각비. 정액법이고요.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1년에 20만원. 법인세 40%.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현금 유입, 순 현금 유입,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38만원이고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니까 연금 현가계수 3.61. 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100만원. 순 현재 가치 371809. 정답 4번입니다. 118번. NPV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가치가상 원칙이 성립된다. 2번.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한다. 아니죠.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합니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순현재가치, 잔여입법 논리입니다.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극대화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9번. 3일은 A와 B 두 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부 A는 부품을 생산하여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 B는 부품을 사업부 A에 매입하거나 외부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 A와 B의 다리당 자는 다음과 같다. 자, 두 사업부 대체 가격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우선 자, 유유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 공급가액, 자, 일단 변동원가 7,000원, 그 다음 포기한 게 있다면 단위당 기여원가, 그래서 11,000원이 될 거고요. 최대 대체 가격, 특별히 말이 없으면 외부 구입 가격이 됩니다. 근데 추가 가공원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둘 중 작은 거죠. 외부 구입과 지출 가능 원가. 자, 외부 구입 가격이 자, 사업부 A는 부품을 생산하여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완제품을 생산한 사업부 B는 부품을 사업부 A에서 매입하거나 외부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사업부 A와 B의 단위당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부 B의 지출 가능 원가는 자, 최종 25,000원 빼기 추가 가공원가, 추가 변동원가 10,000원,
자, 그래서 지출 가능 원가는 15,000원이 됩니다. 15,000원. 근데 외부 구입 가격 자료가 없네요. 자, 외부 구입 가격. 일단 지출 가능 원가는 15,000원. 자,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사업부 A는 부품을 외부에 단위당 11,000원에 팔 수 있으므로 사업부 B에 11,000원 이하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만약에 이제 유효 생산시설이 충분히 있다면 기회원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7,000원이 될 수도 있죠. 기회원가가 있으면 11,000원, 없으면 7,000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유효 생산시설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2번. 사업부 B는 외부에서 부품을 단위당 11,000원에 매입할 수 있더라도 사업부 A로부터 부품을 12,000원 이하로 구입하면 이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대체 가격을 12,000원 이하로 결정하면 된다. 자, 만약에 사업부 B는 외부에서 11,000원 구입 가능하다. 둘중 정한 거니까 최대 대체 가격은 11,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업부 B는 부품을 단위당 11,000원에 매입할 수 있더라도 그러면 사실은 11,000원이고요. 둘중 정한 거니까 11,000원이고요. 사업부 A로부터 부품을 단위당 12,000원 이하로 구입하면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대체 가격을 12,000원 이하로 결정합니다. 이 표현 틀린 내용이죠. 이것도 유효 생산시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효 생산시설이 있다면 7,000원, 11,000원이기 때문에 대차는 유리하고요. 7,000, 11,000 이렇게 되면 이제 대차는 유리하겠죠. 근데 여기가 되면 딱 제로기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 3번. 사업부의 유효 생산실이 없는 경우 사업부 B가 외부에서 부품 단위당 10,000원에 매입을 쓰더라도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두 사업부는 내부 대체해야 된다. 자, 유효 생산실이 없으면 여기는 최소 공급가 11,000원. 만약에 부품을 단위당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자, 이때는 이제 10,000원이면 최대 대체 가격은 10,000원이 되겠죠. 다시 할게요. 사업부 A의 유효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그러면 A의 최소 공급가액은 11,000원이고요. 자, 사업부 B가 외부에서 10,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면 둘 중 정하거니까 최대 공급가액 10,000원 되겠죠. 이런 모양이면 대체 하나이 낫죠. 따라서 3번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사업부 B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15,000원이 될 겁니다. 자,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다. 외부에서 구입할 수 없다면 15,000원이 될 겁니다. 외부에서 구입할 이 정보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구입했다면 지출 가능 원가 15,000원. 최대 대체가격이 될 거고요. 사업부 B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면 자, 그러면 최대 대체가격이 15,000원. 15,000원. 두 번째, 사업부 A가 유효 생산시설이 없으면 최소 공급가액은 11,000원이 되겠죠. 자, 유효 생산시설이 없으면 11,000원이 최소 공급가액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사업부 A는 유효 생산이 없더라도 외부 판매를 줄이고 사업부 B에 공급하는 것이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대체하면 무조건 유리하죠. 대체하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대체하면 회사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4,000원 이익이니까. 자, 다시 사업부비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면, 자, 이 정보가 없으니까 최대 대체 가격은 지출 가능 원가 15,000원. 손해보지 않고 사업부비가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부품의 가격은 15,000원. 최대 대체 가격이 15,000원 정해졌고요. A가 유유 생산시설이 없더라도, 그러면 11,000원. 11,000원. 유유 생산시설이 있더라도, 추가로 이제, 생산시설이 있어서, 외부에 판매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부에 대체한다 하더라도, 7,000원이라도 무조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대체하는 것이 유리한 거죠. 사업부비에 공급하는 것, 내부 대체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119번 문제는 조금 다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보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내용으로 하나씩 추가적인 정보가 오면 보기 내용대로 하나씩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번. BSC의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정답은 3번이고요. 비재무적인 측정치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정이 다소 어렵죠. 다소 어렵기 때문에 균형 성과표의 단점은 비재무적인 측정치에 대해서 정형화된 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단점에 속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 1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